자, 다음 2장 지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장 해당이 되는 탄수화물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2장 지질 같은 경우에도 먼저 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제목 보시면은 지질 정의가 나왔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지질의 분류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화학적인 분류라고 해서 분류 보시면은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이란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지방산의 구조 및 분류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산의 구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방산의 분류에서 탄소수에 따라서 포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역시 또 지질의 생리적 기능. 그래서 지질은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중성지질,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필수지방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5번째가 지질의 소화와 흡수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운반이 되는지, 지질의 운반, 그리고 지질은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넘겨보시면은 지질의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아,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먼저 제목으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지질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죠. 지질 역시 마찬가지로 1번에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유기화합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의 특징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아세톤, 클로로포름, 벤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용매라고 해. 유기용매에 녹는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성지질의 형태로 식품과 인체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중성지질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중성지방을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해서 TG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고 인지질이 많다 하나 써놓으세요. 가장 많은 형태는 TG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 형태가 인지질이에요. 4번 보시면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이 3대 영양소로 중요한 물질이다 라고 했고요. 특히 지방은 9칼로리, 그람당 9칼로리나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량원이에요. 자, 이번에 지질의 분류 보시면은 먼저 화학적인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분류해서 단순 지질, 그 다음에 복합 지질, 다음 유도지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이라고 했는데 단순지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성지방하고 우리가 그 과일 껍질에 반들반들, 그 다음에 채소 잎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동백잎 이런 거 잎 같은 경우 그다음 뭐라 해야 되지? 토란잎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방울이 대구르대구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고 약간 기름기를 갖고 있는 성분이 바로 왁스예요. 중성지방의 왁스를 우리가 단순지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인이 결합되어 있어, 인지질. 당이 결합되어 있어, 당지질. 그 다음에 지질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어, 지단백질. 이렇게 해서 이 지질 외에 다른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인이 들어있는 거, 당이 들어있는 거,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더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복합지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도지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지질이나 그 다음에 복합지질이 바로 이제 분해된 상태, 분해물, 이것들의 분해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유도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화학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먼저 단순지질부터 봐볼게요. 단순지질은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 물이다 라고 했고요. 중성지방과 왁스가 대표적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 한 번만 이제 구조로 설명을 해볼게요. 중성지방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CH2OH, CHOH, CH2OH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글리세롤이다 라고 해요. 글리세롤. 앞으로는 제가 이 글리세롤 구조를 다 안 그릴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글리세롤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OH기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를 갖고 있는 구조가 이제 글리세롤이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지방산이라고 나타나게 되면은 지방산을 우리가 RCOOH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의 어떤 또 다른 물질들을 갖고 있는 것을 지방산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에 바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산의 형태가. 이 지방산이 RCOOH가 만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난 거예요. 모노, 다이, 트리. 세 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합을 했냐면은, 이렇게 물 분자로, 이렇게 물 분자로 H2O, 이렇게 물 분자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CH2OOCr, 그 다음에 CHOOCr, 그 다음에 CH2COOCr,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이거 지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 구조를 지우게 되면은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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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물이 몇 개 빠져나갔어요? 3개가 빠져나갔잖아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식품화학에서 축합 과정이다라고 해요. 물이 빠져나간 것은 축합이고 물이 들어오는 것은 가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방산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식의 결합을 우리가 에스테르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했네. 에스테르 결합을 했더니 물 세 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몸에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방 형태도 이 형태, 우리가 식용유,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형태로 먹는 포화지방도 이 형태,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지방을 먹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을 했다.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를 아실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RCO로 되어 있는 구조를 아실기라고 하는데, 바로 트리아실글리세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성지방 TG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왁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긴 사슬에 해당이 되는 지방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알코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물질의 알코올기와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을 해서 마찬가지로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왁스라고 해요. 왁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중성지방과 왁스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볼게요. 중성지방은 세 개의 알코올, 알코올기다. OH기를 갖고 있는 것을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하고 알코올기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 산물이다. 바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지방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왁스는 한 개의 고급 알코올, 고급 알코올이라는 것은 탄소고리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고급, 이거는 뭐 품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급이라는 말이 식품화학에서 나오면은 탄소가 개수가 많구나 이 뜻이에요. 탄소 개수가 많은 알코올과 지방산이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테르, 에스테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여러분들. 이걸 에스테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있고요. 왁스는 동식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고 습윤, 반질반질, 습윤을 건조, 방지를 하고 영양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왁스가 있구나. 다음 복합지질은 단순지질에 다른 성분이 결합된 것이다. 인이 결합되면 인지질, 당이 결합되면 당지질, 단백질이 결합하면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지질 중에서는 중요해요. 글리세롤과 두 개의 지방산과 인과 염기가 결합된 거 이랬잖아요. 봐봐. 인지질이라고 말하면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글리세롤,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글리세롤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방산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냥 그리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놓으면 이걸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바로 인지질이라는 것은 두 개는 지방하고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마지막 자리에 해당이 되는 데가 인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과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 여기에 당이 결합되어 있으면 당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두 개의 지방산과 여기 지방이 있는 자리는 나는 물 싫어.
얘는 소수기,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물을 좋아하고 염기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친수기, 나는 물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름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물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콜린이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포스파티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포스파티딜 염기 자리에 콜린이 붙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고,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잖아요. 마요네즈 만들 때 마요네즈가 바로 이제 계란 노른자가 기름도 좋아, 물도 좋아 할 수 있는 것이 레시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시틴인데, 레시틴이 바로 인지질로 해서 인지질에서 소수기도 있고 침수기도 있거든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인지질 부분에서 글리세롤에 2개의 지방산이 있었고 인하고 염기가 결합된 것이다. 염기 자리에 콜린이 붙어있는 것을 레시틴, 이름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에탄올 아민이 붙어있게 되면은 세팔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질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레시틴과 세팔린. 그 다음에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거는 글리세롤 대신에 스핑고신이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게 글리세롤 구조에 2개의 지방산이 붙었고 이렇게 염기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레시틴 세팔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구조가 글리세롤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구조가, 미엘린은 여기에 스핑고신이라는 구조가 붙어요. 그래서 스핑고신에 또 다른 염기가 붙어있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이제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거든요. 글리세롤 구조가 아니라 스핑고신이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염기와 인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양학 시간에는 구조 안 물어봐요. 구조를 물어보는 것은 식품화학 시간이에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식품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영양학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에 인이 들어있어, 이런 구조에 당이 들어있어, 이 정도로만 외우시면 돼요. 영양학 시간에는. 구조는 식품화학 시간이고요. 그래서 스핑고미엘린, 그래서 그냥 쉽게 공부하시려면은 인지질의 종류, 레시틴이 있고 세팔린이 있고 스핑고미엘린이 있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10번이에요. 인지질은 주로 우리가 세포막, 세포내 입자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했고요. D번에 보시면은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질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에서 D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인지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다? 레시틴이고, 식품 가공에서는 유화제, 바로 아까 마요네즈 만들 때 물도 좋아, 기름도 좋아, 유화제. 그리고 이러한 인지질들은 우리 뇌, 신경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성지방 다음으로 신체에 많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TG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인지질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또 혈액 중에서 지질을 수송하는 리포프로테인으로 콜레스테롤과 같은 양이 들어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지단백질 안에. 다음 당지질은 글리세롤이 아닌 스핑고신에 인 대신에 여기에는 또 그 다음에 당.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아까 좀 전에 스핑고미엘린 같은 경우에는 스핑고신의 구조에 인하고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인을 갖고 있으니까 인지질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염기 자리에 염기가 안 들어가고 당이 붙어 있는 것을 당지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당지질. 근데 여기 당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사이드가 붙어 있으면은 이건 당지질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지질은 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에 강그리오사이드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 몸에 있어서 뇌, 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 신경. 다음 지단백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질은 우리 혈액에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지질은 우리 혈액에서, 혈액은 수용성이거든요. 혈액은 수용성인데, 그럼 지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질은 지용성이잖아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지단백질 형태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지단백질 형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단백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안쪽에는 나는 물 싫어, 소수기가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친수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혈액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은 페이지
18쪽 가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은, 자, 참고 페이지 18 이렇게 써놓으시고 18쪽을 보시게 되면은 6번의 지질의 운반이 있잖아요. 지질은 혈액 속에서 운반이 될 때 바로 카일로마이크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VLDL, LDL, HDL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밑에 그림 봐보세요. 그 밑에 이제 그 꽃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이 바로 카일로마이크론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VLDL, 작아진 것이 LDL, 더 작아진 것이 HDL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네들은 바로 이러한 지질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네 가지 이 형태로 해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킬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아셨죠? 이러한 형태로 되는데 이 지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지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중성지방도 들어있고 인지질도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니까 말 그대로 단백질도 들어있고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섞여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인지질은 이것들이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물하고 결합력이 좋아지는 거고 물 싫어하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친숙기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과 인지질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지단백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다시 볼게요. 지질에는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혈액을 이동한다. 맨 아래 보시면 바로 킬로마이크론, 그 다음에 VLDL, LDL, HDL이 여기 해당이 된다. 참고 페이지 18 써놓으셨죠? 그 다음 유도지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의 가수분해물이다. 쪼개졌어요. 지방산이 쪼개졌고요. 글리세롤로 깨졌고요. 알코올류, 스테롤류, 탄화수소,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 것들이에요. 일단은 지방산은 왜 왔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결합을 했는데 이것들이 쪼개져 버리게 되면은 지방산들이 단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분해물. 지방산이 나왔어요. 글리세롤도 쪼개지면 나올 거 아니야. 글리세롤도 쪼개져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 스테롤류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의 지방산, 2번의 콜레스테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고 신체에서는 뇌, 신경, 간 등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했고요. 콜레스테롤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성인한테는 좀 먹는 섭취량을 줄여라라고 하지만은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막의 구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인지질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데서.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담즙산을 만들어요. 바로 이 담즙산이라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간에서 만들어지면서 담낭에 간에서 담즙산은 생성이 되고 담낭에서 농축이 돼요. 농축이 되었다가 지방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예요. 돕는다. 이거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 즉 유화작용을 하게 돼요. 지방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즙을 가지고서 만약에 소화효소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담즙은 소화효소는 아니고 담즙의 소화를 도와주는 유화, 기름, 소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즙인데 담즙의 주요 성분이 바로 담즙산이에요. 자, 이 담즙산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어서 호르몬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르몬 중에서는 우리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성호르몬.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그 내분비계 알려드리면서 키드니, 신장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부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부신의 바깥쪽을 부신 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바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호르몬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잖아요. 임신,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러한 호르몬, 성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자든 남자아이든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빨리 발생이 되는데 주로 통통한 아이들, 비만인 아이들한테서 빨리 발견이 돼요. 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많아진 이 콜레스테롤이 금방 성호르몬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호르몬이 빨리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등치가 크고 키가 큰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성장이 멈춰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키 굉장히 컸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키로 멈춰 있어요. 너 왜 안 컸어? 야, 나 그때 생리 빨리 했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은 성장 호르몬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소수증을 빨리 발견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성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호르몬 바로 콜레스테롤로부터 넘어와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도스테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쓸게요. 그냥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코티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말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은 바로 담즙산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드느냐? 바로 성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든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바로 이제 비타민 D3를 만들어요. D3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왜 운동할 때 요즘에 자외선 때문에 다 가리지만은 최소한 몸에서 그래도 손등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특히 직장이 지하에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햇빛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최소한 손가락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3가 바로 이제 그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에 또 전구물질이 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해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B번에 체내 주요 구성 물질의 전구체가 된다. 전구, 미리 전 단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담즙산의 구성 요소가 되고 성호르몬의 구성 요소가 되고 비타민 D3의 전구 물질이다 라고 했고요. 물에 녹지 않는다. 지용성이니까. 그 다음에 D번 보시면은 비타민 D 전구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형태로 있게 돼요. 자, 잘 알아놓으세요.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형태로 있다가 자외선, 그래서 햇빛을 받을 때 손등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얘가 비타민 D3로 바뀌는 거예요. 햇빛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바뀌어. 햇빛 자외선을 통해서 받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간에서 분해되고 담즙산을 생성한다. 지질의 유화와 흡수에 관여한다. 소화효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질을 대사하는데 또 작용하고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담즙하고도 관련이 되고 결석을 유발시켜 버려요. 여기서의 결석은 뭐냐면은 바로 간 내에 많이 생기는 결석을 우리가 담석이라고 해요. 담석. 다음번에 우리가 그 식사요법 시간에 담낭염, 담석증 나오거든요. 담석. 이 담석을 이루는 주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돼버려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은 끈적끈적해지면서 담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담석하고 관련된 거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그러면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본도 중요해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세포막에 제일 많은 건 뭐다? 인지질. 그 다음 많은 건 뭐다? 콜레스테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거 보세요. 그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에서 생표고버섯이 있고 건표고버섯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두 개 중에. 건이 더 비싸요. 영양가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건이 더 많아요. 건표고버섯이 향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비싸기도 더 비싸고 영양가도 더 많아요. 어떤 영양소? 에르고스테롤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에르고스테롤. 그래서 식물계에 존재하는 스테롤이다 라고 해서 바로 효모 표고버섯 곰팡이라고 했는데 이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흡수율은 낮지만은 식물성 스테롤로 해서 바로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작용이 있고요. 얘도 자외선을 조사했었을 때 비타민 D2로 전환이 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에르고스테롤, 그래서 표고버섯을 말리는 중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에르고스테롤은 버섯,
비타민 D2, 사람 피부에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자외선을 받았을 때 D3,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4번에 담즙산을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즙산 부분은 하나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거기 여백에다가 쓰시면은 담즙산은 1.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돼요. 간에서 생성되고 어디에 농축이 돼요? 담낭 안에서 농축이 돼서 저장되어 있다가 이거는 십이지장, 즉 소장으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방 음식의 유화를 돕는다 라고 해요. 유화를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면은 십이지장 공장에서 췌장에서 간으로 다시 95%가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장에서 간으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장간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간순환. 약 95%가 다시 재흡수가 돼요. 자, 다시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이고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담낭에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 분비로 되는 거고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주는 거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마지막 회장 부분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들어와요. 이걸 장간순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담즙.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보시면 지방산의 구조 및 분류라고 했는데, 자, 지방산은 뭐냐면은 아까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글리세롤하고 결합을 했었을 때 글리세롤에 RCOOH가 결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지방산이에요. 자, 이러한 지방산을 하나하나 떼놓고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떼놓고 공부를 했었을 때 지방산의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된 사슬이다.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 다른 한쪽 끝은 CH3, 메칠기로 끝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지방산을 표현할 때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끝은 메칠기로 CH3 메칠기로 들어가 있어요. 중간은 CH2N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 또 다른 끝은 메칠기 CH3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CH2는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렇게 H 이러한 형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해서 가로 세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구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약 50여 종인데 우리가 탄소 4개, 6개, 8개, 10개, 12개, 14개, 16개, 20개까지 있거든요. 대략 많이 먹는 것들이 다 짝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짝수.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 끝으로 해서 COOH 카르복실기라고 되어 있죠. 맨 왼쪽으로 보게 되면 CH3로 되어 있지 메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CH2가 16개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맨 카르복실기에 붙어있는 탄소까지 해서 17개, 메칠기에 붙어있는 것까지 해서 18개잖아요. 이 구조는 자, 이 얘기잖아. 여기 CH3 붙어있고 여기 COOH 들어있고 이게 총 16개다 라고 했잖아요. 얘는 16개, 17개, 18개, 18개짜리 탄소였던 거예요. 지방산이에요. 이거는 18개 이중결합이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없는 바로 이 구조를 나타낸 건데, 자, 그건 다시 설명해 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지방산의 분류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탄소수에 따라서 포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것이 막 4개에서 22개까지 들어있어요. 짝수 개수로. 그래서 탄소수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단쇄 4개에서 6개짜리는 개수가 작죠. 이것들을 단쇄 혹은 탄소 개수가 적다, 저급.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급이라는 것들은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탄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4개짜리, 탄소 6개짜리가 보통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뷰티르산, 카프로산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탄소 8개에서 10개짜리 이러한 것들이 중세지방산. 제가 식사법 시간에 설명했었죠. 설명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8개, 10개, 12개까지가 중세 지방산. 그래서 medium chain triglyceride라고 해서 MCT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수용성. 이거는 담즙에 도움 필요 없어도 되고요. 췌장 리파제 도움 필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간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로 빨리 쓰일 수가 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췌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MCT 준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장쇠예요. 14개, 16개, 18개, 20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계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16개, 18개, 20개짜리가 우리 생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탄소 개수가 14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장쇠 혹은 긴사슬 혹은 고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을 거고요. 다음. 포화 정도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18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얘기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탄소가 18개짜리인데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 개수는 18개인데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이중결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Saturated Fatty Acid,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짜리는 하나만 포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Poly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해서 무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개가 이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Poly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해서 푸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8의 0에 해당이 되는 이거는 우리가 올레산이라고 이름을 붙어요. 그래서 올레익 액시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의 1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이고, 잘못 말했다. 올레산은 18의 1이에요. 18의 1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레익 액시드고요. 이 18의 0에 해당이 되는 것은 스테아릭 액시드라고 해요. 이건 스테아르산. 그 다음에 여기 18의 중요해요, 여러분들. 18의 2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리놀레산이라고 해요. 리놀레산. 그래서 리놀레익 액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의 3에 해당이 되는 것을 리놀렌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놀레닉 액시드예요. N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탄소는 18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18의 1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중결합이 9번 자리에 있어요. 얘는 9번하고 12번 자리에 있어요. 얘는 9번하고 12번, 15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의 위치가. 자, 이랬을 때 봐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제 오늘 첫 번째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한 번만 하면은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끝이 1번이에요. 1. 자, 따라와 봐요. 2, 3, 4, 5, 6, 7, 8, 9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 11, 12번 자리에 9번 자리 하나만 이중결합이 있었죠. 얘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로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리놀레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카르복실기 기준으로 해서 9번하고 12번에 있었죠. 얘는 1, 2, 3, 4, 5, 6, 7, 8, 9번 10, 11, 12번 13, 14, 15, 16, 17, 18. 자, 그 다음에 얘 마지막 거는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9번, 10번, 12번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로 끝났어요. 자, 오메가는 어떻게 세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오메가는 이쪽에 붙어있는 메칠기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오메가를 세요. 이건 오메가라고도 쓰고 N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번 자리에 처음 이중결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메가 9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올레산은. 얘는 볼게요. 오메가 끝에서부터 1, 2, 3, 4, 5, 6번. 그래서 오메가 6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1, 2, 3. 오메가 3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 다른 한쪽 끝은 메칠기고 오메가 번호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올레산은 오메가 9, 그 다음 리놀레산은 오메가 6, 리놀렌산은 오메가 3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포화지방산은 성질이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에 녹기 어렵다. 융점도 높아진다. 대신 산소가 결합할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산화에 굉장히 안정해요. 산화에 굉장히 안정하고요. 자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수소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중결합이 없어요. 동물성 유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돼지, 고기, 소고기 기름들은 고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스테아르 액시드 18의 0, 팔미틱 액시드 16의 0 이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18의 0은 스테아르산, 16의 0은 팔미트산 이렇게. 동물성 식품, 그 다음에 식물성이지만 코코넛, 야자 이것들은 바로 이제 식물성이지만은 코코넛류, 야자유는 12의 0, 14의 0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수가 이제 이중결합이 많아지게 되면은 융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들은 봐보세요. 우리가 콩기름이라든지 대두유 같은 경우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콩기름은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1개, 2개, 3개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온에 놔둬도 액체로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이중결합, 밀 많을수록 액체다라고 했고요. 이중결합이 있다. 식물성 유지에 대부분 함유하고 있고 상온에서 액체다. 1개짜리를 모노, unsaturated fatty acid, 무파라고 한다. 올레산이 대표적이다. 다 설명했어요. 닭가불포화지방산은 여러 개, 폴리가 여러 개, 닭가란 뜻이에요.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 푸파라고 하고요. 2개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 리놀레산 18의 2, 리놀렌산 18의 3,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20의 4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몸에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에요. 외워야 돼요. 필수 지방산. 20의 4까지 필수 지방산. 자, 옆으로 넘어와서 표를 봐보세요. 다시 계속 외워요. 자, 올레산 18의 1, 리놀레이к 액시드가 레산이에요. 18의 2. 그 다음 리놀렌산 18의 3, 아라키돈산 20의 4.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생선기름이라든지 생선, 어유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생선, 오메가3 요즘에 제품들 많이 먹잖아요. 기능성 식품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EPA, DHA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성분들 역시 아까 이렇게 탄소 개수를 세게 되면은 오메가3 지방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식품 여기에서 영양에서 오메가3 지방산 3개를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리놀렌산, EPA, DHA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이코사 펜타노익 액시드, 도코사 헥사노익 액시드인데 에이코사가 탄소 20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펜타노익 액시드 5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의 5구나 라는 거고요. 도코사 헥사노익 액시드가 뭐냐면은 도코사란 뜻이 22개란 뜻이에요. 헥사는 6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2의 6이에요. 그래서 바로 20의 5, 22의 6을 갖고 있는 EPA나 DHA는 바로 오메가3 계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이중결합이 그러면은 얘는 하나, 2개, 3개, 5개, 6개 이렇게 들었잖아요. 중간에 제가 안 썼지만은 20의 4개짜리 아라키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18의 2, 18의 3, 20의 4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필수지방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중결합이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기름은 어유라고 하게 되는데 생선기름은 동물성이야. 근데 소나 돼지기름처럼 하얗게 굳지를 않아요. 왜 안 굳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많아서 안 굳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보시면은 여기에서 융점이 13.4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이코사 펜타노익 액시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4도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수가 많아지면은 융점이 낮아지는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봐보세요. 올레산은 오메가9이었고요. 오메가9였고요. 리놀레산은 오메가6, 리놀렌산은 오메가3, 아라키돈산도 오메가6, EPA 오메가3, DHA 오메가3.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보시면은 올레산은 동식물성 기름에 들어있고 리놀레산은 콩기름, 옥수수유라는데 그 다음에 리놀렌산 18의 3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었잖아요. 들기름에 별표해 놓으세요. 들기름이 바로 참기름하고 다른 게 들기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리놀렌산이 들어있어요. 무려 40에서 60%. 근데 여러분들 참기름은 실온 보관하잖아. 근데 들기름은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
보관하는 이유가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들기름의 경우에.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은 동물성에 주로 들어있어요. 동물의 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EPA 같은 경우에도 생선기름, 등푸른 생선, DHA도 등푸른 생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은 오메가3,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오메가 세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지방산의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탄소 위치를 오메가 탄소라고 한다. 다시 봐보세요. 여기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이 메칠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메가를 센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1, 2, 3번 자리에 처음 이중결합이 나왔네. 그래서 오메가 3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를부터 세는 게 아니야. 오메가는 어디서부터 센다? 메칠기. 반대편 메칠기부터 오메가 번호를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셌고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에 들어가는 것이 리놀렌산, EPA, DHA 있었고요. 오메가6로 들어가는 거에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이 있고요. 오메가9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레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여기 밑에 제가 큰 글씨로 만들어 놨는데 도표 보시면은 오메가9, 오메가6,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9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올레산이었죠. 쭉 내려와서 이것들의 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에이코산, 트리에노산이라고 해서 22의 3까지 쭉 만들어질 수 있는데 22의 3을 만들더라도 이건 오메가9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조금 뒤에 이제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오메가6 계열이 있고 오메가3 계열이 있게 되는 건데 오메가6 계열의 맨 첫 번째가 리놀레익 액시드예요. 리놀레산이었어요. 이거는 18의 2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첫 번째는 리놀레닉 액시드였어요. 리놀렌산이었었고 이거는 18의 3으로 해서 오메가3 계열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델타6 디세츄라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감마 리놀레닉 액시드가 되면서 여기에서 18의 3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작용을 하게 되면은 다이 호모 감마 리놀레닉 액시드로 또 바뀌게 돼요. 이거는 20의 3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라키돈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작용을 하게 되면은 EPA가 만들어지고 더 작용을 하게 되면은 DH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20의 5, 얘는 22의 6이에요.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 자, 그런데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까 필수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거에 리놀레산, 그 다음에 리놀렌산이 있었고 아라키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은 리놀레산을 많이 먹으면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조그맣게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양이 불충분하니까 아라키돈산은 필수지방산으로 정해서 더 많이 식사를 통해서 더 많이 먹도록 해줘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아라키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시작이 됐던 이 리놀렌산을 우리가 알파 9번, 12번, 15번 자리에 9번, 12번, 15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었고 오메가3에 해당이 되는 이 리놀렌산은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놀레산으로부터 만들어졌던 리놀레닉 액시드가 있잖아요. 리놀레닉 액시드 이름 똑같네. 근데 얘는 감마예요. 감마 리놀렌산이고 얘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6번, 9번, 12번에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두 개가 틀려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18에 이거 똑같은 리놀렌산이지만은 얘는 알파라고 부르고 얘는 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마.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도 보세요. 다시 봐보시면은 오메가6부터 보시면은 리놀레산에서 감마 리놀렌산, 그 다음에 여기서 D라고 나온 것은 두 개, 다이를 뜻하는 거예요.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까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에 해당이 되는 알파 리놀렌산으로부터 EPA, DHA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아시겠죠? 흐름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봐. 만약에 문제가 EPA나 DH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리놀레산이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EPA나 DH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알파리놀렌산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라키돈산을 알파리놀렌산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알파리놀렌산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왜 지금 길게 했냐면 봐봐요. 좀 이따가 바로 뒷페이지에 아이코사노이드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뒷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거에 아이코사노이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 내분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호르몬 진짜 중요한데, 이 호르몬은 만약에 뇌에서 성호르몬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갑상선에서 갑상선을 분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선 자극 호르몬, 여기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내게 되면 생식기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명령을 내리는 곳이 뇌에서 내려, 부신에서 내려, 뭐 여러 가지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아이코사노이드라는 것은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호르몬은 아닌 호르몬 유사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코사노이드라는 거의 종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그 다음에 트롬복산, 뭐 여러 가지 트롬복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류코트리엔,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정부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바로 탄소 20개짜리 해당이 되는 지방산들이에요. 그러면은 탄소 20개짜리 해당이 되는 지방산이 뭔데? EPA 20의 5, 그 다음에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20의 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아이코사노이드도 알아야지, 얘가 어디서 넘어왔는지도 알아야지, 이런 것들로 물어보기 때문에. 자, 먼저 보시면은 4번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필수지방산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사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필수라고 한다. 이것들은 신체의 성장과 유지, 여러 생리과정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세포막의 구조적인 것들을 유지하고요. 유연성, 유동성, 투과성. 또 이것들이 바로 두뇌 발달, 눈, 시각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왜 그 남양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이 우유에 뭐 DHA를 첨가했어요. 똑똑한 아인슈타인 이렇게 선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DHA를 넣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뭐 이제 성분들, 오메가3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넘겨보세요. 에이코사노이드 합성을 위한 정구체로 작용을 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특히 리놀레산이다. 그래서 하루에 총 열량의 1 내지 2%는 반드시 섭취해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부족하게 되면 피부염, 성장불량, 지방간 등의 증세를 보인다. 또 이것들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려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필수 지방산을 먹을 때 중요한 비타민으로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지방산들이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나중에 다시 비타민에서 나올 텐데, 비타민 B6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조효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PLP. 비타민 B6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세포막 합성이라든지 이럴 때도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비타민 B2 이란 리보플라빈 이란 것들도 다음번에 다 나올 거예요. 자, 밑에 그 박스 보시면은 리놀레산은 18의 2였어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아까 이건 반드시 꼭 먹어라 라고 했잖아요. 항피부병, 인자이자 우리 몸의 성장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식용유잖아요. 식용유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콩기름이잖아요. 대두유.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식용유야. 식용유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저희 집은 요즘에 카놀라유 먹거든요. 뭐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먹을 수 있는 기름들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에도 일부 들어있기도 하고 참기름도 하나 써놓으세요. 참기름에도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리놀렌산의 경우에는 18의 3 오메가3 지방산이었고, 얘는 성장, 인자로 작용을 한다. 아까 제가 들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마씨유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먹어요. 이 아마인유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콩기름 속에도 리놀렌산도 일부 들어있고요. 특히 들기름에 무려 40에서 60%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에는 20의 4예요. 이거는 항피부병 인자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리놀레산은 성장,
아라키돈산은 항피부, 항피부의 성장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은 리놀레산. 이렇게. 그래서 식용유도 적절히 먹어줄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항상 식사는 적절하게. 그래서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 간, 그래서 생선 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많이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했는데 잘 봐보세요. 에이코사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20개인 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되는 물질이다 라고 했잖아요. 산소개수 20개짜리 써놓으세요. 20에 3. 그 다음에 이거 아라키돈산도 20에 4. 그 다음에 20에 5. 자, 여기 에이코사노이드에 탄소수가 20개인 불포화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탄소수 20개인 불포화 지방산으로부터 생성이 되는데 탄소수 20개에 해당이 되는 지방산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20에 3, 20에 4, 20에 5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20에 3은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그 다음에 20에 4는 아라키돈산, 그 다음에 20에 5는 EPA.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 디오모 감마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는 바로 그냥 한글로 씁시다. 리놀레산으로부터 만들어졌고요. EP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는 바로 알파 리놀렌산. 이거 중요해요. 에이코사노이드. 그러니까 탄소 20개짜리 불포화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 유사물질이다 라는 건데 20에 3, 20에 4, 20에 5가 있어요. 20에 3은 디오모 감마 리놀렌산, 20에 4는 아라키돈산, 20에 5는 EPA.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제 국소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거에 프로스타노이드, 루코트리엔 등이 있는데 바로 프로스타글란딘, PG, 프로스타사이클린, 트롬복산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종류만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이거는 제가 그 심혈관계 질환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식사요법 시간에 대개 세포막 인지질의 두 번째 탄소에 존재하는 오메가6,3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지질이 아까 인지질의 형태가 이렇게 지방 글리세롤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지방산 하나가 결합되어 있었고 여기에 두 번째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었고 인하고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지질이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두 번째 탄소, 2번 탄소 자리에 있는 지방산의 형태가 주로 오메가6나 3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2번 탄소 자리 여기 2번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지방산에서 바로 이제 여기 오메가6,3 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이거예요. 바로 필요할 때 빠르게 합성돼서 합성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데 호르몬 유사물질인데 오메가6 계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은 염증을 유발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켜요. 오메가3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응고를 감소시켜요. 두 가지가 기량작용을 해요. 반대작용. 자, 여기에 트롬복산이 있게 되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을 PGI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을 PG라고 붙이고 류코티드N을 줄여서 LT라고 붙여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트롬복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오메가6에서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응고시켜요. 프로스타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반대작용을 해요. 얘는 바로 이제 혈소판의 응고를 억제하고 트롬복산과 반대작용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도 있고요. 류코트리엔 같은 경우에는 염증, 알레르기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네 가지 물질들, 트롬복산, 프로스타사이클린,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과 같은 에이코사노이드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놓으시게 되냐면은 이렇게 좀 복잡해요. 지금 다시 말해주면은 오메가9, 오메가6, 오메가3가 있었고 오메가3의 그러니까 일단 필수지방산 세 가지가 있었어요.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리놀렌산 있었는데 리놀레산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걸 한 번은 외워놔야 돼요. 감마 리놀렌산,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20에 3, 20에 4.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리놀렌산으로부터 EPA, DHA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탄소 20개짜리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 유사 물질들을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한다. 이 20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거에 디오모 감마 리놀렌산, 아라케돈산, EPA가 있다. 자, 이따 문제 풀다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잠깐 쉬고 그다음에 지질의 생리적 기능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